같이 오신다 그러는데 같이 많이 와서 너무 좋습니다. 선생님 자리 괜찮겠어요? 네, 두 분만 앉으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항상 설명할 때마다 이렇게 외부생 분들이 더 많이 오고 재원생 분들이 되게 적게 와서 요 프리미엄 간다면은 좀 저희 재원생 어머니들 모시고 좀 해야겠다 그래서 많이 오시고 좀 마음 편하게 저희 편이니까 마음 편하게 좀 준비한 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는 제가 이제 우리 학원 시스템 안내라든지 제가 이렇게 뭐 상위권 어떻게 공부하는지 요거 설명 짧게 하고요. 최대한 짧게. 그리고 2부에서는 아마 저 임원석 강사님께서 이제 스카이 메디컬 대비학습 전략이라고 해서 한 1시간 반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되게 짧은 거예요. 보통 저분 하면 한 3시간 정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 그 적으시면서 들으시면 훨씬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저희 사실은 이제 대한민국의 인재들이 선호하는 직업은 시대마다 많이 틀려진 것 같아요. 지금은 가장 인기 있는 게 의사죠, 사실은.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이제 의대를 제일 많이 보내는 대학은 어디냐 이러면 서울대라고 할 정도로 서울대 친구들이 재수해서라도 의사 될 만큼 많이 가고, 그 다음에 닷컴 신화가 있을 때는 사실 이제 IT 쪽으로 많이 갔었죠, 의사보다도. 근데 이것도 사실 문제가 다 게임으로 많이 갔어요. 게임이 돈이 많이 번다 그래가지고. 저는 사실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래돼서 학력고사 세대인데 저희 때는 뭐 이게 학력고사 340점 받았다 이러면은 저희는 무조건 전국 1등, 저희 학교에서도 전국 1등이 서울대 물리학과를 갔어요. 그때는 무조건 서울대 물리학과 1등이었어요. 그리고 뭐 컴공관래, 기계, 뭐 전기, 그리고 그냥 그거랑 비슷하게 의대 이 정도였는데 지금 월등하게 이제 의사들 쪽으로 많이 가서 전 조금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나. 그 중에 정말 의료 쪽에 관심 있는 친구들 가면 좋은데 너무 다들 이제 직업에 대해서 또 편안한 직업을 얻기 위해서 가는 것들이 좀 아쉽더라고요. 자, 우리가 이제 늘 말한 것처럼 AI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실은 살고 있고, 정답은 사실은 저희가 이제 우리보다 더 빨리 뭐 챗GPT한테 물어보거나 제미나이 물어보면 훨씬 더 정답을 빨리 알려줘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라든지 이제 연구하신 분들이 이제는 질문 잘하는 아이들이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뭐 다 아시겠지만 저도 챗GPT 써서 몇 개 자료를 받았는데 이 질문이 좋아야지 아주 결과값이 좋아요. 바보같이 질문을 하면 얘도 바보같이 질문을 해요. 그래서 이 프롬프트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전문적으로 잘 짜면 정말 멋진 답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이제 질문을 얼마나 잘하는 인재, 뭘 질문을 해야 돼서 잘 되는지 인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제가 사실 유퀴즈를 좋아하는데 우리 빌 게이츠 아저씨가 나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앞으로는 이제 AI가 발달되면서 뭐 의학뿐 아니라 뭐 수학이라든 코딩, 공학 이런 걸 잘하면 엄청난 기회가 있다. 또 부로 추측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요걸 한번 보겠습니다. AI 시대 유망 직업 탑 10을 제가 뽑아봤는데 1위부터 보면 뭐 데이터 분석가 해서 요거는 뭐 알다시피 빅데이터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뭘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뭐 홍보, 마케팅 이런 거 쓰면 좋을 것 같고, 근데 뭐 알고리즘 설계라든지 AI 엔지니어 이런 것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가장 문제 시대는 뭐 사이버 보안 전문가, 이것도 사실은 되게 유망 직종이 되고 있죠. 해킹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그리고 뭐 기업 클라우드라든지 뭐 헬스케어 전문가, 이것도 뭐 의사들도 AI 기반으로 해가지고 뭔가 정보를 많이 얻고 그 정밀하게 뭐 추적해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뭐 저희 학부모 중에서 의사분들도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보면. 그리고 이제 뭐 법률 전문가도 AI, 전부 다 보면 다 AI가 껴있는 것 같아요. 뭐 AI 사례 같은 것도 판례라든지 이런 것도 그래서 변호사들이 뭐 챗GPT를 이용해서 활용을 해서 다 판례라든지 이런 거 다 찾아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UX, UI 디자이너, 뭐 인터페이스 같은 걸 얼마나 쉽게 만들 수 있나, 이것도 다 거의 다 AI 쪽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관심 갖고 있는 분야는 8번째 교육 에듀테크 전문가 쪽을 저희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로봇공학, 자동화 엔지니어, 요거는 사실 쿠팡에 해당되는 건데, 제가 운동을 좋아해서 야구를 하는데 야구하는 친구 중에 한 명이 이제 그 물류 배송을 한대요. 근데 쿠팡 아니면 다른 데를 가기 싫어한대요. 여기는 가면 물건만 들고 나오면 되는데 딴 데는 가면 자기가 다 뭐 싸고 넣고 막 해야 되는데, 그만큼 여기 자동화 시스템으로 뭔가 쿠팡은 전부 다 자동화돼 있어서 물건만 실어서 나르면 된다고 해서 거기를 많이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자동화돼 있고, 10번째가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이 중에서 AI와 관계없는 것들이 딱 하나 있는 것 같아요. AI로 대처하기 어려운 창의 감성 기반의 직업인데, 이게 이제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유튜버 이런 거겠죠. 재밌는 콘텐츠를 활용해서 얼마나 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 재미를 줄 수 있는지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사실 이것도 어머니 제가
이거 어디서 얻었냐면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위로 쓰긴 하는데 AI 직업으로 유명한 거 10개 골라줘 했더니 이 친구가 쭈르륵 해서 주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얻은 결과라 해서 앞으로 전부 다 AI 쪽으로 많이 유망 직업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제가 사실 이제 상위권에서 극상위권 가기 위한 또 1% 되기 위해서 저도 사실 요거 주제를 하기 위해서 뭐 서점 가서 책도 많이 보고 사실 유튜버에서도 뭐 세상의 1%, 0.1%의 뭐 노하우 이런 거에 대한 되게 많이 나요. 근데 사실 어머니들이 알다시피 제가 얘기한 거는 되게 중간 얘기밖에 안 될 거야. 다 아는 얘기를 다시 한번 해드리는 것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애들이 이래요. 학원 가서 수업하면 공부 많이 하고 왔어. 저녁은 한 2시간 반 더 수업하니까 2시간 반 수업하고 왔어 이러는데 사실은 그건 학원에서 그냥 교육만 들은 거고 자기 혼자 얼마나 공부하는 시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상위 1% 친구들이 다 똑같이 하는 얘기들이 그 안에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정리하는 시간이 얼마나 많이 필요하냐에 대해서 상위권과 최상위권 또 아니면 뭐 0.1% 여기에 갈린다고 하더라고요. 다 똑같은 말 하고 책에도 전부 다 그 얘기밖에 하지 않더라고요. 자, 요거 한번 여기 예전에 EBS에서 나온 건데 뭐 학교 보고서 뭐 이런 다큐멘터리 이런 것들인데 이게 어머니 빨간색이 제가 캡처한 거라서 잘 안 보일 거예요. 화질이 안 좋아서 서울대 학생들이 이제 공부하는 시간이 돼요. 이게 1학기 중간, 2학기 기말 이런데 생각보다 차이가 안 나죠. 일반 애들이랑. 근데 요 차이로 우리가 서울대 못 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제가 보기엔 차이 안 나는데 여기 기반한 것들이 이 초록색 아이들은 좀 학원에서 많이 받쳐주는 것 같아요. 공부 어쨌든 막 자바다 시키고 저희도 아시다시피 뭐 수학 100점 프로젝트라고 해서 막 자바다 시키잖아요. 이제 그런 걸로 이렇게 얘네들이랑 거의 경쟁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는데 어쨌든 아이들은 생각하기에는 학원 수업 시간이라도 학교에서 배운 게 다 공부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 데이터 통계가 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실상을 들어가다 보면 요거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차이가 이렇게 나는 거예요. 일반 아이들도 시험 기간은 하죠. 이렇게 이 정도 차이를 하는데 평소에 어떻게 하냐. 평소에는 애들은 그냥 안 하죠. 사실은 숙제도 잘 안 해오잖아요. 보통 애들이 숙제도 안 해오는데 서울대 애들은 그 긴장감을 계속 늦추지 않고 공부를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요 차이가 이제 사실은 시험 아닐 때 이게 바로 서울대와 상위권, 극상위권 아이한테 차이가 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혼자 정리하는 시간이 절대로 필요하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다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자, 이것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에밍하우스라는 독일의 심리학자가 망각곡선이라는 거를 시험에서 구했어요. 그랬더니 보통 공부를 하고 나서 아시다시피 하루만 지나도 거의 70%가 날아가요. 까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얼마나 빨리빨리 공부를 하냐에 달려있는데 이게 거의 한 달 지나면 거의 20%밖에 남지 않을 만큼 금세 까먹게 돼요. 이게 떨어질 속도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20분 내에 이렇게 절반 정도 떨어진 거 보면은 까먹는 게 엄청난 것 같아요. 요걸 갖다 제가 좀 우리 쪽에 맞도록 한번 바꿔봤어요. 우리 학원 시스템을 좀 도입해서. 자, 이게 이제 아까 말한 에밍하우스의 망각곡선이 이렇게 돼 있으면 수업 들을 때 이렇게 올라갔다가 쭉 떨어져요. 하루만 돼도 떨어지니까 사실 제가 어머니한테 몇 번 말씀드린 거 있는데 숙제를 당일날 해오면 제일 좋아요. 근데 애들 보통 수학 갔다 온 날 영어하고 영어 갔다 온 날 수학하고 근데 그거 한 톤만 바꾸면 좋은데 수학 갔다 온 날 수학하고 영어 갔다 온 날 영어하고 이러면 제일 좋은데 그게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애들이.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예전에 한번 했었어요, 학원에서 한번. 당일날 숙제 해와라. 그래서 이게 했던 걸 떨어지기 전에 탁 쳐주는 거예요. 수업 받은 날 그날 숙제를 하라. 요거 쉽지 않더라고요. 저번에 한번 우리가 이벤트 해봤는데 한 5-6명 그 정도 친구들만 숙제를 해서 제출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요걸로 제가 조금 여기 계시는 우리 심화반이랑 심화반 친구들한테는 조금 더 강하게 요번에 좀 시킬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그러면 약간 하루 그날 바로 이렇게 다시 한번 자극이 왔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날 오면 우리 학원에 오면 시험을 봐요. 사실 시험 보는 것만 해도 애들한테 되게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또 한 번 자극을 줘요, 저희가. 그럼 이제 일주일 후 정도 되면 또 자극을 줘야 되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저희가 뭐 한 다운 2주 정도 만에 끝나니까 2주 정도 되면 다운 테스트 되면 요게 이제 요 자극을 줘서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게끔 하는 게 가장 학원에서 생각하는 아름다운 학습 시스템 같습니다. 이렇게. 학원 저희는 물론 이렇게 하고 있고요. 애들한테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어머니들도 이런 시스템으로 나름 저희도 이렇게 테스트 많이 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자극을 줘서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게 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자, 상위 1% 학생들이 또 얘기한 것 중에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다 그 말을 해요. 수업 받은 직후 그날 바로 정리를 한다. 요거예요. 사실 오늘 발표하실 이명석 강사님 아드님이 일반고에서 의대를 갔어요. 아까 물어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공부했어요? 했더니 그 친구도 시험 끝나고 온 날 바로 잔대요. 자고 일어나서 저녁 때 공부를 한대요. 시험 끝난 날. 대부분 애들 놀잖아요. 뭐 롯데월드 가든지 건대를 가든지 이렇게 노는데 그렇게 하니까 이제 일반고에서 의대를 가지 않나 해서 요거는 정말 상위 1%또 0.1% 사람들이 그날 공부한 거 그날 정리한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막 요것 때문에 막 찾아보다가 어떤 친구 하나가 유튜버인데 자기가 이제 상위 1% 안에 들어서 뭐 서울대 갔다고 막 얘기하는데 그 친구가 그래요.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얼마 없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경쟁 상대가 없대요. 왜냐면 그날 가서 그날 공부한 애들이 1%, 0.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기는 자기는 우리끼리 경쟁이 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편하다. 우리끼리만 하는 거고 나의 애들은 이걸 할 수 없는 애들이기 때문에 경쟁이 되지 않는다 얘기한 거 보니까 요거를 많이 좀 강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녀분들한테. 물론 저희가 다 아는 내용이죠. 그래서 학원에서는 이렇게 하기 위해서 강제 조절을 해서 오늘 한 거 오늘 숙제해서 네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1차적으로 했는데 이벤트가 끝났고 저희가 조금 이번에 중간고사 끝나면 조금 더 중학교 이상 되는 상위권 애들한테는 요거를 또 다시 한번 이렇게 드라이브 걸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아시다시피 메타인지 학습해서 자기가 아는지 모르는지에 대해서를 스스로 체크하는 거예요. 근데 제일 무서운 아이들이 누구냐면 자기가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는 애들이 제일 무서워요. 그런 애들이 제일 무서운데 근데 이게 상위권과 저희도 극상위권 아이들이 반이 사실 있어요. 그러면 상위권 아이들은 조금 자기가 잘한다 생각하면 금방금방 방심을 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이 정도면 돼. 근데 끝까지 파고 들어온 것들은 좀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메타인지 학습에 대해서도 자기 스스로가 어떻게 공부하는지 내가 뭐가 왜 틀렸는지 왜 맞았는지에 대해서 학습이 필요해서 이것도 우리가 학원에서 어떻게 하면 좋냐 해서 오답 정리 분석을 좀 제대로 하자. 그래서 저번에 저희 학원이 이번에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그 빌 게이츠 분은 사실 AI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AI에 대해 많이 우려를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흔히 어렸을 때 봤던 터미네이터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근데 이 빌 게이츠 분은 유퀴즈 본 분은 아시겠지만 AI로 인해서 우리 인간들이 훨씬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거다. 내 생활에 많이 남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걸 만들었어요. 다 어머니 그 문자 받아보셨죠? 제가 스마트 홈워크라고 해서 제가 자동으로 채점되는 기능을 만들었는데 아직은 조금 많이 오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애들이 도와줄 부분도 많이 있고 어머니도 도와줄 부분이 많이 있어요. 사실 저는 요거를 구현하려고 2년 전부터 계속 노력했는데 그때는 구현이 잘 안 됐었어요. 근데 최근에 제미나이라든지 챗GPT의 획기적인 변화로 걔네들이 숙제를 읽어서 채점을 서술을 해줘요. 근데 아이들이 여러 가지 요건이 있죠. 글씨를 잘 써야 되고 사진도 빛반사 안 되고 잘 찍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요거 구현이 잘 되는 반이 있고 안 되는 반이 있지만 어쨌든 저희는 요걸로 통해서 조금 아이들한테 저희가 갖고 있는 뭐 메타인지라든지 숙제를 근할할 수 있게끔 측정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게 돼서 저희는 되게 많이 기대를 하고 있고 조금 이거에 대해서도 아이들한테 조금 더 푸시를 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요거 말씀처럼 이렇게 숙제 채점을 하면 사실은 저희가 채점 시간을 좀 많이 줄이고 싶어요. 선생님들이 한 반에 우리가 한 8명에서 12명 넘어가면 상위반 애들은 그룹 묶여있으면 잘 돌아가지만 선생님들이 가장 애로사항 들어보면 채점하는데 1시간 이상 걸려요. 막 채점하는데. 그래서 불러주면 좋은데 불러주면 또 애들이 기가 막히게 답을 또 기억해요. 틀린 답을 갖다가. 그렇지. 그래서 써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걸 활용하면은 채점 시간을 줄여들어 선생님이 그만큼의 일이 줄어든 건 아닌데 오답가리를 저희는 잘 할 수 있게 설명을 많이 할 수 있게끔 요걸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요걸 만드는 거고 첫 번째는요. 두 번째는 사실은 나중에 이게 잘 적용되면 그 아이 데이터가 뽑아져요. 얘는 이런 오답에 틀리거나 이 오답만 따로 딱 불러줘서 반복을 시킬 수가 있어요. 같은 문제 같이 풀리는 거. 세 번째는 사실은 이제 요거는 개발자랑 얘기가 돼 있는 상태인데 오답 관련해서 유사 문제에 응용 심화 문제까지 뽑아서 추출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직은 요거까지는 보다도 1번이라도 저희가 좀 잘 해서 2단계, 3단계까지 넘어가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아마 사실 구현이 될 생각인데 우선 1번부터 좀 잘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우선은요. 그래서 이렇게 돼요. 이게 선생님들 이 PC에 들어가면 이렇게 나와요. 학생이 있고 얘가 숙제를 찍어서 내면 맞은 거 틀린 거 AI가 채점해주는 게 쭉 떠요. 이렇게. 한눈에 봐도 많이 틀린 애가 보이고 이게 보이잖아요. 그쵸? 요건 또 선생님들이 이렇게 레포트를 딱 뽑아서 이게 종이를 제가 캡처한 건데 이게 찢어서 이렇게 줘요. 애들한테.
야 이거 너 답 틀렸는데 이거 AI가 인식한 답이야. 너 거랑 확인해봐. 물론 AI가 인식 잘못할 때도 있어요. 맞았는데도 얘가 잘못해서 그런 것도 있는데 요거 보면 아이들 오답을 미리 알 수 있고 잘 쓰는 친구들은 보면 그러니까 자기 스마트폰에 보면 정답 오답이 틀린 문제가 다 뜨더라고요. 그래서 고쳐오는 친구들도 있어요. 초등학교 4학년이니까 4학년 받는 선생님 그거 활용해서 너무 좋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요걸 활용하면은 선생님들이 좀 시간도 많이 줄어들고 1차적으로 자기가 숙제를 미리 빨리 받아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계속 학원에서 많이 기대하고 많이 조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안정화를 위해서. 요번에 저희가 이제 프리노트 말고 오답노트에 대해서 약간 디자인을 바꿨어요. 이렇게. 그래서 요번에 아이들한테 저희가 다시 돈을 받고 이제 이거 쓰고 있는데 어떻게 바꿨냐면은 이것도 사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메타인지 학습을 적용한 오답 정리를 만든 거예요. 처음에 예전에 그냥 아이들이 틀린 거 문제만 안 쓰고 답만 적어오는 시스템이었는데 처음에 문제 정리를 해요. 문제를 그대로 베껴도 좋아요. 근데 이런 문제였구나 하는 걸 자기 스스로 정리하고 그다음 나의 풀이를 적어요. 내가 왜 틀렸지? 내가 이걸 몰랐네? 그리고 핵심 개념이 뭐였지?를 적용하고 선생님한테 배운 정답 풀이를 써요. 또 내가 맞췄어도 내 정답과 선생님 정답이 풀이가 되면 틀리네? 이것도 정리하고 오답의 원인이 뭔가? 이렇게 적게끔 오답 노트를 바꿨습니다. 이것도 사실 되게 제가 바꾸고 나서 자체적으로 혼자 되게 만족해하고 있어요. 좋다. 하다 보니까 메타인지 학습이 되게끔 내가 만들었네. 왜 틀렸는지, 왜 맞았는지에 대해서 또는 내 답과 선생님과의 답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알 수 있게 하는 되게 중요한 노트를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써서 제출하면 되는데 아직은 이 노트 갖고 있는 친구가 많지 않아요. 옛날 노트 그냥 정답만 써오는 노트가 있는데 요걸로 애들이 하면 그거 다 쓰면 바뀌게 될 겁니다. 요거 살짝 한번 어머니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안녕하세요. 저는 순천에서 온 고1 중2 부모님인데요. 저희 고1을 키우다 보니 저희 고1은 반 학기 선행밖에 나가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중학교 때는 그래도 상위권으로 수학 점수 같은 게 90점 이상씩이 나왔는데 고등학교 가서 들어갔더니 점수가 너무 제가 상상을 할 수 없는 점수가 나와가지고 제가 충격이 굉장히 컸는데 이제 중2를 이제 키우고 있는데 이 친구는 선행을 어느 정도 고등학교 선행을 나가야 할지 좀 고민이 됩니다. 그게 반학기밖에 안 나갔기 때문에 못 따라간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네. 중학교 때 무너져 있어서 그래요. 버틴 거예요. 중학교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유형 파악만 하고 암기해버리면 90점, 100점 맞는 거는 일도 아니에요. 근데 더 이상 못 버텨요. 고등학교 때 가면 여러 가지 생각의 재료들을 합산해서 풀어야 되기 때문에 암기로 버텨왔던 거는 한순간에 다 무너질 수밖에 없거든요. 선행의 문제가 아니에요. 선행을 하던 현행을 하던 한 학기를 하던 두 학기를 하던이 문제가 아니라 대충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선행의 나쁜 점 중에서도 보통 옆바퀴 훑는다라는 표현 되게 많이 쓰잖아요. 그게 수학에서 제일 나빠요. 훑어버리면 애들이 수업 시간에 수업을 안 들어요. 나는 안다라고 착각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저는 80%의 저주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수학만큼은 80% 아는 게 요거 다음에 하나 조금 더 보여드리고 넘어갈게요. 누가 은혜를 갚는데 해보니까 중학교 때 고등학교 수학 모두 다 끝냈더라 라는 얘기를 항상 하거든요. 그거는 선행을 했기 때문에 된 게 아니라 걔가 선행을 하더라도 제대로 했기 때문에 된 거예요. 제대로 하는 선행은 저는 절대로 반응하지 않아요. 반대하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99%는 제대로 된 선행을 안 해요. 중학교까지 왜 그런지 다 모른다니까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1년 동안 고3 때 정말 정신 차려서 태도를 바꿔서 열심히 공부하면 사실은 정승재 군이랑 좀 생각이 비슷해서 물론 이분이 완벽하게 제가 뭐 개념이 다 똑같은 건 아니지만 제가 사실은 한 1년에 뭐 전화 상담까지 치면 500분 이상이랑 상담하면 요 내용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자녀는 첫째처럼 실패하고 싶지 않다. 그 선행을 빨리 나가달라는 요청이 되게 많이 와요. 그래서 사실 저희 학원도 선행이 이렇게 느린 편은 아니에요. 점점 빨라지니까 이렇게 산술적으로 따지면 못해도 4개월 만에 한 학기 정도 끝나니까 이게 빨라질 수밖에 없는 사정인데 그래도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어머니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3일 중에 이틀은 선행하고 하루는 현행 때 얼마나 깊이 있는 공부를 하냐. 여기는 극심화반, 심화반 친구들은 저희가 얼마나 깊이 있는 공부를 해서 제대로 다지고 가냐를 되게
강조하고 싶어서 오늘은 사실은 이런 걸 좀 증명해보고 싶은 자리이기도 해서 어머니를 모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머니들 우리 심화반 같이 섞여 있긴 하지만 현행 때 사실은 저희가 좀 심도 깊은 교재를 다 해요. 저번에 이번에 선박어설 뽑을 때 항상 현행 때 세상 수학 S라든지 세상 수학 해주는 학생 위주로 좀 뽑고 있어요. 그 뽑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극심화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아시다시피 이 감마2라는 교재는 얘보다 하나 위인 거예요. 수학이면 천재교육과라서 틀리긴 한데 요 교재 본 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뭐 심화에 대해서 깊이 있는 수학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워낙 깊은 교재이기 때문에. 요게 끝나면 현행 때 저희가 TOT라든지 3프로 올림피아드까지 해주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5학년들이 3프로 올림피아드 1단계 지금 끝났고 이제 곧 2단계 들어가고 저기 앉아 계신 6학년 친구들은 벌써 3단계 하고 있어요. 그래서 3단계 하는 학원들은 제가 알기로는 많지는 않아요, 사실은. 예, 그거는 저희가 얼마나 광진구에서 가장 깊게 하는 학원이 아닌가 싶어서 이런 식으로 현행 때 정말 다지고 간다. 아까 정승재 쌤처럼 저희도 현행을 되게 다지고 간다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심화반 친구들은 사실 요 교재들은 다 안 했어요. 안 하고 세상의 수학까지 하고 넘어갔어요. 근데 세상의 수학을 꼭 해야지 초등 수학이 완성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머니들이 가장 베스트셀러이기 때문에 요 교재는 꼭 해주고 넘어가고 저희는 뭐 HME 수업 나가고 그러니까 요 현행에 대해서는 얼마나 많이 다진다는 걸 좀 강조하고 싶었고요. 중등부 라인을 보면 수학임 저희가 이제 타이틀 달고 있고 저가 교육위원이긴 하지만 이렇게 많은 라인업 중에서 제가 쓰는 교재들이 개념 완성 요건 제가 껴서 넣었어요. 이 교재 너무 좋다 그래서 요 교재 써다가 이보다 하나 좀 쉬운 거 쓰자 넣고 유형 심화, 심화 사상까지 하고 있어요. 심화반 친구는 여기까지 다 하고 있는데 요거를 어머니들 알기 쉽게 이게 뭐 천재교육 거랑 일반 교재랑 분석하기 쉽지 않지만 요게 센 B 정도 되는 건데 센 B에 상 정도 되는 문제예요. 저는 요 정도 상태가 딱 좋은 스타일이에요, 요게. 근데 C단계 넘어가면 사실 문제가 어려워져요. 그리고 요게 선생님들이 체감하는데 1품 정도 된다. 그러니까 센 C단계 이상 되는 교재로 선행도 다져주고 있다는 거를 좀 강조하고 싶어요. 선행은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심화 교재로 나가기에는 되게 부담스러워요. 왜냐면 진도가 되게 더디거든요. 근데 어머니들은 대부분 선행에 대해서 약간씩 불만이 많이 있어요. 왜 늦어요? 왜 이렇게 많이 해요? 막 이래서 요 교재를 다지고 가고 있고 점점 요거를 확대하고 예전에 사실 우리가 최상위 여기 심화 최상위를 그 시험만 해주다가 최근에 심화반이랑 심화 플러스반까지 내려서 이걸 해주고 있어서 요까지 하게 되면 선행도 꽤 다지고 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내신 대비 되면 이렇게 많은 교재를 시켜요. 그래서 보통 응용반 애들 정도는 요 정도까지 시키고 이제 심화랑 뭐 극심화 친구들은 1품이랑 뭐 블라인드까지 시키는데 사실 선생님들마다 얘기는 해요. 원장님 블라인드 꼭 해야지만 시험 잘 나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근데 한두 문제 또는 요걸 해줘야 어머니들이 다른 학원과 비교가 때문에 시켜주는 건데 어쨌든 저희도 현행할 때 내신 대비 할 때도 요 교재까지 시켜줘야지 되고 간혹가다 극심화 선생님들한테 약간 놀라운 말을 들어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원장님 우리가 이런 거랑 이런 거 시키는데 애들이 지문이 별로 없어요. 거의 교재 하나 하면 지문을 몇 개 안 해요라고 아주 칭찬을 하더라고요. 우리 애들 그렇게 잘한다고. 그래서 저는 되게 그 말 들을 때마다 되게 뿌듯하더라고요. 지문이 많지 않은 것들이 우리 애들 정말 잘하는구나. 우리 극심한 친구들 또는 심화반 애들 정말 잘하는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요게 이제 아까 핵심이에요. 이제 우리가 요거는 없던 내용인데 저희가 원래 방학 때는 어머니들 요청에 의해서 선행을 많이 해주는 부담 때문에 현행 없이 선행만 쭉 나갔는데 저랑 이제는 우리가 아이들 수준도 올라와 있고 어머니들이 동의가 되는 가운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방학 때 만약에 지금 2학년이면 3학년 올라갈 때는 이 두 계절을 다 하진 않지만 블랙라벨이나 A급 둘 중에 하나 정도는 한번 다 주고 가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틀 선행에 하루 현행을 방학 때 안 했는데 현행 때 조금 A급 수사라든지 블랙라벨 정도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논의가 많아요. 얘가 어렵니 막 논의를 하거든요. 어쨌든 저는 요거 정도는 심화반 이상은 요걸 해주고 넘어가자. 심화 친구들은 우리 선생님 저기 뒤에 계신 분은 요 교재 되게 좋다고 막 쓰더라고요. A급 리미트들 교재 쓰고 있고 또 저는 약간 요 교재를 이제 몰고 싶어요. 슈퍼수학이라 그래서 이건 정말 특목고 애들 위주로 해다가 한때 절판 됐다가 다시 나오기 시작했어요. 요 교재로 좀 우리 심화반 친구들은 요 교재 정도로 좀 다지고 좋고 심화도 우선은 이 정도로 시키겠지만 나중에 넘어가게 되면 요 정도로 좀 현행을 다지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신에 이거는 시험 때 시키면 되게 부담스러워요. 너무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차라리 여유 있는 방학 때 요 교재를 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요거 교재 난이도라든지 선택은 담임선생님이랑 말씀드렸으면 난이도록 하고,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방학 때 이 중에 한 교 정도는 우리 애가 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등과정 가면 지금 아이들 선행할 때 요 해결 고치기로 되게 쉬운 교재 써요. 고등교재가 워낙 어렵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우리가 심화반 이상 되는 애들은 개념 분리라든지 RPM 요 교재를 주로 쓰죠. 선행으로. 그리고 고등 선행도 마찬가지로 1분된 정도 교재로는 선행을 한번 맞춰주겠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까 심화 선행처럼. 이렇게 정도 선행도 깊게 공부하면 현재 고등학교 가서 훨씬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고등 과정 가면 고등은 사실 이제 학교마다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긴 하는데 뭐 센이랑 마프시너지 많은 뭐 문제를 풀리고 자유라든지 고쟁이 정도인데 대부분 이제 고등학교 내신 상위위의 엄마들 아시겠지만 수능형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정도 교재는 풀어줘야 아이들이 고득점을 맞을 수 있을 거예요. 1등급 정도 많이 노릴 수 있지 않나. 추가로 이제 학교 프린트도 풀어줘야 되고. 광남 같은 경우는 학교 프린트가 전부 다 수능형 문제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추가로 꼭 해줘야지만 되는 거로 라인업을 저희가 잡았고요. 현행에 대해서. 요거도 봐드릴게요. 어머니 올 초에 다 받아보셨죠? 연간 진도계. 약간씩 변화가 있는데 저희 5학년 이제 심화반 친구들은 아까 말씀처럼 현행 때 3% 올림피아드 2과정 아마 곧 들어갈 거고요. 우리 지영쌤의 6학년 극심화반은 지금 3과정 나가고 있습니다. 선행은 사실은 아까 말씀처럼 너무 빠른 선행은 그렇게 도움이 안 되니까 이건 말씀은 자초까지만 공통성 이건 나가고 있네요. 또 지영쌤 반 여기 심화 플러스 반도 지금 1품 블랙 라벨로 하고 있고 지금 내신 대비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하고 있어요 지금요. 요거는 이제 각 반마다 제가 다 보여드렸는데 어쨌든 저희가 내신 대비 때 이런 교재랑 이건 한다는 거는 아마 개인 토로 다 갔으니까 이건 살짝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수학 팩터 프로젝트 지금 중3 하고 아까 1시에 갔고요. 지난주까지 우리 중2 애들 요거 다 했습니다. 요것도 또 하나 또 자랑거리가 저 예상문제 6회 8회랑 기출문제 4회를 시뮬레이션 해서 돌리면 실제 수학 성적이 딱 나와요. 그래서 요것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교재, 요런 교재로 합니다. 밖에 있으니까 이따 가시다 한번 보세요, 한번요. 공부한 전경이고요. 요게 저희가 이제 아까 봤던 1회부터 6회차, 또 누구는 7회차까지 시험을 쫙 봐요. 학원 예상 문제를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1, 2회, 3, 4, 여기 1, 2회가 이제 양진, 광남 기출문제를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럼 저희가 이제 애들 평균이 나와요. 우리 저기 행정쌤께서 만드는데 평균이 88점 나온 애가 이제 100점 맞았습니다. 시험 때. 92점, 100점, 다 이렇게 뭐 98, 100점, 100점 다 이렇게 요런 애들이 실제 시험 100점 맞았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렇게. 저희가 문제 난이도가 조금 더 높죠. 심지어는 좀 이만하면 좀 미안하지만 자양 애들은 좀 아무래도 여기보다 공부가 조금 아무래도 난이도가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70점 맞았는데도 얘는 100점을 받아갔어요. 여기 광장이랑 자양 쪽에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친구들도 전부 다 하나씩 틀린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상 문제 8회차로 이렇게 애들을 갖다가 좀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고득점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초6이랑 이제 초5 엄마들은 참고하시라고요. 이렇게 보내면 뭐 일단 내신 점수는 그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머니한테 이제 드릴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마지막 퍼즐은 사실은 공부를 잘하려면 정성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진짜로요. 아까 말한 자기 스스로 혼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고 제가 말씀처럼 프리노트랑 오답노트라든지 교재에 있는 정답만 쓰는 또는 숙제 우리 아까 AI 낼 때 잘 정성껏 찍어야 되는 게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들도 저희 학원에 계속 보내시면 요 점을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프리노트 잘 쓰게끔 해달라고 그러고 오답노트 스스로 하게끔 도와달라고 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건 늘 제가 잘하는 애 친구 보여주면 이 친구 거 사진을 늘 보여드려요. 밖에 나가면 이따 가실 때 한번 노트 어머니 보고 가세요. 물론 잘하는 친구 것만 제가 모아놨습니다. 이렇게 정성껏 애들이 써요. 이렇게 정성껏 이렇게 이것도 이렇게 정성껏 쓰고 이렇게 이게 다 프리노트고요. 이것도 노트도 이렇게 초등학생인데 이렇게 정성껏 자기 책에다 이렇게 예쁘게 써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정성 있는 애들은 정말 공부를 제가 보기엔 잘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어머니들 자녀분 책 한번 보시고 비교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대부분 아마 잘 쓸 거예요. 여기 있는 친구들은 이렇게. 자, 저희가 이제 제 설명 끝났고요. 그러니까 뭐 저희 광장이 워낙 경쟁이 실하다 보니까 송파나 대치 쪽에 프랜차이즈 학원들 많이 넘어와 있어요. 근데 그 학원과 뭐 견주어 저희가 되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항상 말씀처럼 진심을 담은 학습 시스템으로 걸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그거 마치고 나서 입으로 저 이모섭 분 모시고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